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입니다. 원래 오늘 예정대로라고 하면 연금 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는데요. 야당의 거듭된 개최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간사로서 연금개혁 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정치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처럼 여러 계층의 이해가 맞서고 어느 정부나 어느 정당도 부담스러운 이런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 정치가 서로 합의해내고 국회가 처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기 어려운 것인지, 그동안 21대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를 통해서 초당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갈 지경에 놓였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연금개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국민들의 노후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지금 꼭 해야 될 중요한 역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무산된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고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는 여야는 사실 연금특위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한 거와 다를 바 없다. 아주 적은 차이, 수치로 따지면 1%, 2%의 차이 때문에 무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연금개혁은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일까? 합의가 안 되어서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그 주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무산 기자회견은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의견들을 저희가 여러 가지 복수 의견들을 내놓고 계속 시뮬레이션하고 하나씩 좀 의견이 멀다고 하는 것은 하나씩 제외하면서 가장 좁혀진 최종적인 두 개의 안을 놓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이 내용을 공개하고 마지막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주호영 위원장께서 2% 차이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선언하면서 이게 난관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겨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그 후에 모든 논의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연금개혁에 대해서 꼭 성사되려면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 없이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성공한 여러 차례 연금개혁,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개혁과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은 다들 대통령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여러 차례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잘 알다시피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에다가 모든 논의를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과연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모든 걸 국회에게 맡긴 상태에서 국회가 충실히 논의에 이르고 합의하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금개혁은 자초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고 한 상태에서 여당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당의 결단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언급 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역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제안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 안 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여당의 용기입니다.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 낸다면 용산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금 개혁을 성공히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 즉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고 하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한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어떻게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어떤 용기 있는 제안으로 봅니다.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특검법 때문에 여야가 세게 대치하고 있는 국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노후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 개혁만은 반드시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뜻이 실려 있는 제안입니다. 제가 이 정도로 제 입장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자분들께서 질문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소득 대출 44%를 제안했는데 이걸 받으실 의향도 있으신 건지.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혁은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당이 진지하게 협상에 응해서 21대 국회 내에 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진지한 협상에 당연히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금 개혁의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숫자 노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진정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돌아오면 13%나 소득 대출 45% 방안을 민정부가 제시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정부가 실제로 이걸 제시했었던 건가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여야와 정부 사이에 있었던 비공식적인 제안들을 여기서 다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금 개혁에서의 모수 개혁의 중요한 수치의 기준점을 얘기하려면 현재 보험료율 9%와 소득대출 40%가 제일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서 공론화위에서 다수안을 선택한 13%와 50% 안이 두 번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 사이에서 보험료율 15%의 소득대출 50%를 제한한 겁니다. 왜 50%냐? 그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기구나 국민들이 최소한 평균 생애소득의 반절 정도는 있어야 노후소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공론화위에서 다수안을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50%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50% 지키려고 하면 재정 문제에 대한 부담을 역시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15에 50 안을 제안한 겁니다. 근데 그 제안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어렵다고 하는 그런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누구나 합리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게 보험료율은 13%, 소득 대체율은 40과 50의 중간 정도인 45 정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서 그 안을 우리는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다시 43%를 제안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를 위한 제안이기보다는 합의를 피하기 위한 제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 차이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한테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입니다. 13회 45 안이
누구의 제안이었냐라고 하는 거는 공통된 제안 속에 있었던 거고, 그거는 정부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한 대안의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주호영 간사님께서 그때 발표를 하셨잖아요. 기자간담회 댓글에서 그 이후에는 여야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나 합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진전이 전혀 없었다. 제가 바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산의 결심을 여당이 받아와야 된다. 그러면은 여당에서도 그때 당시 기자회견 간담회를 했을 당시까지는 소득 대책을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이뤄낼 정도의 의향은 야당도 보이고 있었다는 말씀. 최소한 여야 간사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뭐 조용 위원장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처리를 약속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제시한 48%가 안도 받아들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연금 개혁이 21대 며칠 남은 기간 동안에 처리될 수 있으려면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22대로 넘기라고 하는 말을 철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해 오면 존중하고 받아주겠다, 즉 거부권 행사 않겠다, 이런 언급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22대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를 내서 국회 입법기관의 책무에 따라서 여야가 합의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잘했다고 칭찬해 줄 것이고 국민들도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이광수 간사께서는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44%를 야당이 받지를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게 뭐 용산과 상관없이 44%를 마지노선에서 받으면 합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점 때문에 용산의 의지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든 뭐 정치에 있어서 표현은 여러 가지를 다 깔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1년 6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여기까지 오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최종적인 결단의 순간에 무엇이 작용하느냐, 과연 1% 수치의 문제냐, 아니면 여야 간사의 합의의 문제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오랫동안 같이 고생해온 여당 간사의 의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은 며칠 동안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된다고 하면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합의해도 그거를 양당 지도부가 또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22대 국회로 대통령이 밀자고 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밀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진짜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 연금 개혁은 굉장히 오랜 시기에 걸쳐서 완성됩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난 17년 동안 5 정부가 거쳤고 국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문턱을 못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거 연금 개혁이 왜 실패했는가, 정부가 주도를 하다 보니 이 정치적인 반대 프레임에 항상 놓이기 때문에 이 정쟁을 벗어나서 여야가 협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여당의 제안이었고 야당이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서로 다투지 않고 정쟁에 빠지지 않고 전문가 논의와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 그리고 500명의
국민 수기단의 판단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질서 있게 시끄럽지 않게 갈등 없이 잘 온 거거든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동안 17년 동안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일을 윤석열 정부가 해내는 그 순간에 왜 이거를 거부했는지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개혁은 추진하는 정부에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인상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야당이 지금까지 연금개혁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저는 22대 국회가 과연 그런 상황이 또 조성될 수 있을지 저는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특위를 구성하는데 여러 현안 때문에 밀려서 시기가 걸릴 거고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토론 과정을 되풀이한다고 하면 저는 전문가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500명 뽑아서 TV 생중계까지 하면서 했던 그 결론보다도 더 높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22대로 넘기자고 하는 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연금 개혁을 안 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달리한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어제 복지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도 정부 안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죠? 21대하고? 여전히 정부는 의지가 없고 국회에다 맡기는데 그 맡긴 국회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순간에 대통령의 눈치를 볼 텐데 뭐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이 정말 적기라고 봅니다. 지금 28일 마지막 본회의 앞두고 최혜정 특검법이 분명히 올라오는데 이제 아직 안건 합의도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여당에서 또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뒀는데 이번 연금개혁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김준표 국회의장께 여야 대표 또는 원내대표의 중재를 좀 요청을 좀 한 겁니다. 특검법을 다루더라도 국민연금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당이 호응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내일 특위를 열어서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월요일, 그것이 안 된다면 28일 날 오전에라도 연금 특위를 열어서 처리하면 의장께서는 의사 일정을 중간에 중단하고 연금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만 돼서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이미 법안 내용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처리할 부수적인 몇 가지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그 직업보장 명문화 같은 거 같이 해야 되고 저희 원래 생각은 크레딧 제도 확대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고 만약에 안 된다면 원포인트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준비는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 언론인들한테 이제 호소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꼭 연금 개혁의 임무는 잘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다 된 듯 했는데 좌절해서 사실은 저도 실망이 큽니다. 몇 번이나 그냥 포기할까도 생각했는데 자다가 깨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21대 국회에 처리해야 된다.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부담은 커진다는 생각에 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국회의장님과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요청했습니다. 두 분은 다 흔쾌히 수용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꼭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번에 연금 개혁에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면 따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오늘 요 긴급 간담회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